안녕하세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찌릿듯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린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를 하면서 정작 책 한 권을 읽을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에 관련하여 우리가 잊고 살았던 숨은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삶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집가하면서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의 민중의 삶과 얼병들의 활약상을 방대한 스케일로 보여준 책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나 관료들 중심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아닌 민초 중심의 왜란은, 그것도 왜란의 마지막 전투가 치열했던 순천 외성에서 살았던 우리 지역의 조상들의 삶을 이야기한 지역 출신 장현필 작가님을 모시고 왜란의 시기로 과거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요즘 한참 바쁘신 장현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을 발간하게 되셨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14년 여름에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제일 석학이신 조울래 교수님께서 저한테 정유재란과 애개선 전투라고는 논문집을 한 권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쭉 정독을 난 이후에 내가 우리 동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지했구나.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알려줘야 될 내용들이 저한테는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가벼운 마음에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에 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일이 좀 커졌습니다. 아무튼 그 논문집에서부터 이번 책을 만들게 된 배경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책에는 관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민초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달빛 청춘을 지금 우리 그 민중들의 그런 삶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부각시키고 계신데요. 이 달빛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관련된 모든 역사, 영화, 드라마, 소설은 대부분이 다 이순신 장군 중심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이순신 장군 혼자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전라도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병들이 중심이 돼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 난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순신 장군 중심의 이야기를 좀 벗어난 우리 백성과 의병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특히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이라고 해서 달빛 청춘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이유는 안에 달빛 그림자라고는 주인공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15, 16세 지금과 같으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연령에 있는 5명의 친구들이 이 난을 극복해 나가는 이 성장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적 상황에다 놓은 거를 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민초와 우리 의병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달빛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무대가 순천 외교성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순천 외교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592년의 임진년에 왜군이 쳐들어와서 1598년 10월 19일까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길게는 7년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말을 하고 1597년부터 98년 이 2년의 이야기를 정유재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 그리고 마지막에 2개월 전투 1598년 9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개월 전투를 이 외교성에서 3국, 명나라, 일본, 조선이라는 3국이 2개월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마지막 날 19일 날 새벽에
지금 흔히 말하는 노량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2개월 동안의 외교성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잘 모르고 노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라고는 노량이라고는 지역적 공간만을 알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본질은 우리는 잠시 뒤로 빼놓고 그냥 마지막 하나의 상황, 사건만을 알고 있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순천에 살고 있는 지역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잘 알리지 못한 이건 우리 후손의 직무유기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성이 2개월 동안에 가지고 있던 역사를 알아야만이 노량해전, 정유재란, 임진왜란 이 전체의 역사적 의미의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외교성 전투 2개월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 안에 그 긴 기나긴 역사에 본질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외교성 전투에 관련된 범위를 메인의 공간으로 삼아서 저희가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장윤필 작가님은 예. 이번 소설을 쓰시면서 그 소설의 모티브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예. 처음에 논문집을 보고 이 글을 좀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무지 그 모티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걷고 또 걷고 또 수없이 걷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림은 정외기공도권이라고 하는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 조선에서도 어느 것도 그림이 없습니다. 일종의 지금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듯이 종군 화가에 의해서 그림이 남겨져 있는 것은 명나라 수군에서 그렸을 걸로 추측이 되는 그림이 7컷의 그림이 연결되어 있는 두루마기 권자를 써서 정외기공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나오는 병사가 한 4,800명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순천 외교성 천수가 5층에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굉장히 큰 모티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을까? 그 천수가 고니시만이 기거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고니시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지방사 기록에가 어떤 호족이 고니시가 오니까 자기 아들과 딸을 줘서 자기의 제사를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호족의 딸이 어쩌면 천수가 5층에 있는 그 여인일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생각보다 쉽게 그 여인은 시집을 가고 싶었을까? 가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주변의 이야기는 형성이 저는 돼서 거기서 하나의 모티브를 찾았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활동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이후에 과정은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내 나름대로 찾아서 판단해 보건데 이순신 장군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절에 선조 왕은 특별하게 삼도수군 통제사로서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방치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상태에 한 3개월 정도가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 난 이후에 너무나 답답하고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이후의 상황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재미나게 쓰면서부터서 이 이야기를 모티브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와 감동으로서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아마 어떤 작가나 글을 쓰는 데는 그 모티브를 찾는 그 첫 번째가 아주 힘들고 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의 주인공 유정이 자이든 타이든 그 무모한 전쟁에 나가서 민초들과 함께 싸우다가 많은 민초들이 죽게 되는데요. 유정은 혼자 남아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그 유정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정이라고 하는 주인공이나 내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현재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김유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작업을 할 때 그 김유정 배우를 데리고 제가 영화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든지 그 친구 정도 되면 이 캐릭터가 살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항상 작가들은 글을 쓸 때에 누군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글을 씁니다. 근데 저는 유정이라고 하는 김유정 씨를 머릿속에다 놓고 이 주인공 유정을 그렸습니다. 글을 쓸 때 되게 선명하게 유정이라는 사람을 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유정은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이 생겼고 그 전쟁을 스스로 겪어가면서 자기의 가족,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전쟁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성장통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자기의 친구들 5명과 함께 이 전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본인이 처음부터 영웅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었고, 어쩌다가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그러다가 주변의 이웃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조선이라고는 나라를 지키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느껴본 그 본인은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 힘들고 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힘들어질 만큼 어려운 전쟁을 겪고 나는 것이지요. 전쟁이 다 겪고 난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 다시 혼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전쟁을 일으켰던 권력자들과의 싸우러 다음을 가는 그 세상으로서 주인공은 그 유정이라는 친구는 이야기는 끝을 납니다. 저는 아무튼 유정이라는 그 시대의 청소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보고자 해서 유정이라는 캐릭터를 선정을 했고 그렇게 그려갔습니다. 그동안 난중일기나 징부록 같은 그런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가 관료나 영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바가 없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민초를 주인공으로 하신 그런 아주 좋은 소설을 쓰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역사 교육에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거창하게 역사 교육에 관련된 범위를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나 정유자랑 관련돼 있는 영화, 드라마, 소설들은 다 영웅 중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민초, 백성과 의병을 중심으로 했다는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픈 적도 없을 만큼 되게 크게 그림을 그렸었지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에서부터는 되게 인간적인 그래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그 큰 난리를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밑바탕에 백성과 의병이 저는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다루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저는 봤었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큰 그 영웅을 전쟁 통해 백성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우리가 겪었던 가슴앓이, 우리가 겪었던 그 비통함, 우리가 몸으로 직접 당했던 그 아픔들을 진솔하게 담는 방법은 결국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드는 데는 항상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영웅의 힘으로 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시대가 변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우리 민초가 영웅이 돼서 우리가 직접 영웅이 돼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또 이러한 것이 진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인식시켜줘야 될 저는 가치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솔직담백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나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자체가 큰 어떤 욕심을 갖고 출발한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 임진왜란의 가장 큰 석학이신 조울래 교수님께서 논문집을 하나 주셨는데 그 논문집을 보고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후손으로서 약간 직무유기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문집을 통하면서 뭔가 조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역사적 본질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화로 출발을 했었는데 역사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워낙에 장대한 이야기여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소설만큼 이렇게 커졌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몇몇 가지는 꼭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이 외교성이 얼마만큼 역사적 본질을 크게 갖고 있었던지를 저는 말하고 싶고 그 외교성 전투의 본질을 모르고 이 임진왜란의 마지막이라고는 노량해전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다 했었고 그 속에 재미와 감동을 넣기 위해서 허구적 주인공들을 설정을 해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꼭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마지막 해전이라는 노량해전도 노량해협을 사실은 건너오긴 했습니다만은 싸웠던 그 장소는 관음포입니다. 그래서 관음포 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저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도 일부 사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역사적 논거를 놓고 그 사이에 허구적 이야기를 넣어서 좀 더 재미나게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어떤 권력자나 어떤 정치인들이 쉽게 말을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이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1597년에 정유년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2017년 내년이 정유년입니다. 상황은 제가 봐서 별로 변함이 저는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좀 배우고 느끼자라는 의미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고 꼭 피해야 되는 요소라는 말을 그 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끄러운 책이긴 합니다만은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그냥 글 쓴 사람으로서의 그냥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현필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영웅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현필 작가님의 소설에 나타났듯이 민초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에 틈틈이 이런 좋은 책을 읽는다면 보람 있는 가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장현필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